Hey boy,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 bomb. Make a whistle like a missile, bomb, bomb. Rose. 있어, 끝없지.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바람처럼 스쳐가는 하는 말은 필요 없어. 지금 날 분명 같은 말들로 내 맘에 상처를 내안고 혹시 떠날까 늘 불안해해. 어두운 밤이 날 가두기 전에 내 곁을 떠나지 마. 이렇게 나를 잃는데 그저 내 곁에 stay with me. 남자만은 걸 바라는 게 아니야.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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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아니야 괜찮다고 말하지만 바라보고 있어. I'm missing you. So tonight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로제의 지미 펠런쇼 출연을 본 외국인 댓글 반응과 17일 레딧 게시판에 한국인이 말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이 올라왔는데 그 게시글에 해외 네티즌 반응이 뜨거워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미 펠런쇼에 출연한 로제의 모습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디테일하고 열광적으로 보는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일단 댓글 반응 보실까요? 전에는 그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지만 이 노래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인기가요 무대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이런 젠장. 흑백이어서 안무에 익숙해졌는지 편안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공연에서 흑백 처리는 정말 좋아 보였다. 훌륭한 공연을 한 로제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인기가요 공연에서 그녀가 머리를 흔들고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펠론에서 그녀의 약간의 실제 댄스 동작을 추가합니다. 내가 처음 발견한 건 1시 30분이었다. 그녀가 하는 그 동작은 인기가요에 없었습니다. 조명과 카메라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요는 좀 밝게 보였나요?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찍을 때처럼 이번에 YG 카메라 워크는 그전 쇼보다 훨씬 낫다. 안무도 이번에는 깔끔하다. 네, 인기가요의 플래시백을 보고 일주일 동안 스튜디오에서 안무를 연습한 것 같아요. 팔 움직임에 훨씬 더 많이 힘이 있었고 그녀는 전체적으로 훨씬 더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로 흑백 조명 및 카메라 작업입니다. 조명과 무대는 흑백 대비가 모든 팔 움직임을 강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모든 장면은 안무에서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확히 계획되고 그녀는 얼굴이 클로즈업 될 정확한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여기에서는 더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기에서 훨씬 더 표현력이 있고 움직임은 더 예리합니다. 그녀는 인기가요에서 조금 긴장되어 보였고 카메라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 로제가 이걸 찍었어? 그녀는 정말 그녀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아. 인기가요 공연이 좋았는데 이것도 정말 좋았어요. 이것은 안무를 찍는 방법이 좋아요. YG는 이걸 제대로 촬영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몇 초 안에 색깔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더 응집력이 있었고 매번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이 공연의 스타일과 세트는 노래와 안무에 완벽하게 어울린다. 안무가 분위기가 있는 것 같나요? 설명하자면 인기가요 세트와 스타일링은 노래와 의상 안무가 서로 충돌하는 듯 했다. 그녀는 훨씬 더 자신감 있고 무대에서 존재감이 있었어.
다음은 17일 레딧 게시판에 한국인이 말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그 게시글에 해외 네티즌 반응이 뜨거워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모습을 궁금해하고 그 반응을 궁금해합니다. 아마도 누군가 내 첫인상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하는 것과 비슷한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몇 번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듯이 자신이 본 단편적인 조각들을 가지고 한국은 이렇다라고 각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K-팝에서 본 단편적인 화려함과 K-드라마에서 나온 멋진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은 이럴 거야 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국에 대한 환상에 휩싸여 오히려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럼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한국에 대한 인상을 사진으로 설명한다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레딧 게시판에서 올라온 댓글들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학교 수업에 열중하는 교복 입은 학생들,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 미스터 트롯, 빽빽한 아파트와 고층 건물, 지하철, 어디에나 있는 교회와 파리 바게트, 송조기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학교 공부가 얼마나 힘들지 궁금함. 일본이랑 비슷한가? 몇 년 전에 밤 10시나 11시 이후 과외와 학원 수업을 금지했었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밤낮 안 가리고 공부만 하게 되니까. 어느 유튜브에서 한국 상위 1% 학생들 인터뷰가 있는데 그들의 묘사를 들어보면 진짜 미쳤어. 한 남자는 시험이 있기 전에는 잠을 안 자고 밤새 공부할 수 있도록 10분씩 쪽잠을 잤대.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입시학원에 다녔다고 하고 밤에 몰래 공부를 더 하기도 했대. 정규 학교보다 위에 있는 특별한 학교에 다니면서도 추가적인 공부량이 더 필요했다고.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건 좀, 이 공부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요즘 같은 구글 시대에 별 차이가 없어. 물론 시험을 통과하는 건 중요하겠지. 하지만 그게 실제로 뭔가를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직장 문화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은 일본보다 더 잔인하다고 들었어. 하루 종일 학교에 있고 학원에 가고 운동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학원에 가면서 정규 학교랑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월요일에서 금요일 내내 하는 거지. 그리고 주말은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내가 한국에 살 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자정이 돼서 집에 돌아가는 고등학생들을 자주 봤었어. 내 친구가 말하길 그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점심 저녁을 다 먹었대. 저녁 7시까지 공부하고 밤 10시 반까지 야간 학습을 한 뒤 집에 가서 또 새벽 2시까지 공부했대. 그리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반복. 불행히도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난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내 학생들 대부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 10시까지 공부했어. 그 아이들 모두 겨우 1학년이었는데 말이지. 뭐? 말 그대로 미쳤네. 6, 7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이 즐길 것도 없이 공부만 하다니. 서구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공군을 살 거야. 이런 말도 있잖아.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저 빨간 십자가들은 뭐야? 교회, 한국은 교회가 단독 건물인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한 건물의 1층에 있거나 다른 가게들과 같은 층에 있거든.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전쟁 전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왔대. 한국 사람들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야. 불교보다 크리스찬이 더 많다더군. 하지만 어떤 종교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지. 내가 듣기로는 한국엔 크리스찬이 많고 조금 사이비스러운 교회들이 많다더군. 저건 다 교회야. 건물 꼭대기에 빨간 네온 십자가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나 파리바게트 진짜 좋아함. 트로트도 너무 좋아. 트로트 음악이 뭐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는 일본의 엔카인데 트로트가 조금 더 밝지. 미국으로 생각하면 컨트리 뮤직이지. 많은 나라가 자기들만의 부모 음악이 있어. 독일에는 슐라거, 폴란드는 디스코폴로, 러시아는 디스코테카, 베트남에는 볼레로. 한국에서는 모두가 심플하고 평범한 삶을 살라고 하지만 그건 정말 힘든 일이야. 영화에서 저런 네온 십자가 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파리바게트? 저거 LA에도 있어. 초콜릿 크루아상 정말 맛있는데.
아시아 베이커리도 알고 보면 꽤 괜찮아. 파리바게트는 체인점 같은 것이고 난 거기서 케이크 한번 먹어봤을 뿐이지만 내 기억으로는 꽤 맛있었던 것 같아. 유저지에 있는 우리 마을 주변에도 이런 카페들 몇 개 있어. 아마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듯. 저거 차, 커피, 빵을 전문으로 파는 한국 카페야. 지금 미국 특히 LA 한인타운처럼 한국인이 많은 지역에 몇 군데 있어. 뉴욕 퀸즈에도 저런 카페 많아. 어떤 나라이든 안 좋은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는 거야. 교회에 네온사인이 있는데 왜 놀랍지 않나요? 저런 빽빽한 고층 아파트에 살면 어떨까? 위층 이웃은 지옥처럼 시끄럽습니다. 잊지마, 치킨집도 어디에나 있다는 걸. 몇몇 곳은 비싸지. 해외 네티즌 반응들 잘 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보다 더 많은 종류의 관심과 한국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잘못 전달된 상식으로 댓글을 쓰는 몇몇 외국인들도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시위 현장에서 성조기를 들고 나온다는 것도 외국의 시각으로 보면 부끄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엄연히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가 타국의 국기를 들고 시위 현장에서 흔든다는 것은 자칫 보면 대한민국이 미얀마 같은 군사정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저로서는 아직도 교실에서 엄청난 양의 공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을 보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30년이 지난 시간에도 공부의 질보다 공부의 양으로 승부하는 학습 방법이 변하지 않았고 기성세대인 우리가 바꾸지 못했다는 것에 부끄럽습니다. 또 댓글에서는 파리바게뜨 같은 토종 국산 베이커리가 해외에 진출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댓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우리나라에 네온 십자가가 많은 것을 보고 놀라는 외국인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가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은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에 따라서 바뀌어갈 것입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류가 퍼지면서 우리의 어깨에 조금 힘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알게 모르게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외국인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어 가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